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치매. 이제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이렇게 진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인지 기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 포인트가 뭐예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이 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뭐라 그런다? 치매라 그런다. 자, 2019년도 개정판에 새로 나온 게 뭐냐면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자, 치매는 뇌 질환이에요. 근데 건망증은 뭐예요? 생리적인 뇌 현상이다. 하나의 현상이다. 증상이다. 이 얘기죠. 치매는 경험한 사건 전체나 중요한 일도 잊어버린다. 건망증은요. 사소하고 덜 중요한 일을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치매. 힌트나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런데 건망증은 뭐예요? 힌트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난다. 치매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수발이 필요하다. 건망증은 뭐예요?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다. 있죠. 우리가 이제 50대 이후에 중년 되면서 깜빡깜빡 하잖아요. 기억이 안 나고 그 정도 수준은 뭐라고요? 건망증이다. 있죠.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자, 치매 관련 요인을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이다. 원인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몇 가지 원인을 들고는 있긴 하지만은요.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죠. 퇴행성 질환. 자,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이에요. 뇌혈관 질환. 그래서 갑자기 인지장애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인지장애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무슨 치매를 의심하라? 혈관성 치매를 의심해라. 예. 왜냐하면 갑자기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오면서 어떻게 돼요?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갑자기 오는 치매는 혈관성 치매다. 치매 증상에는요. 인지 장애와 정신 행동 증상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 장애에는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진압력 저하, 시, 공감, 파악 능력 저하, 실행 기능 저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모 한 칸에 이 내용이 두세 줄 나와요. 이러고서는 이거는 치매 인지 장애 증상 중 어디에 속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기억력 저하. 기억력 저하는 약속 시간을 잊어버려요. 약속 시간을 잊어버려요. 물건을 어디에다 뒀는지 물건 놓은 자리를 갖다가 잊어버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억력 저하라 그래요. 근데 치매의 특징이 뭐냐면 단기 기억은 저하되고 장기 기억은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치매가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심하면 장기 기억도 저하가 되죠. 아셨죠? 그래서 금방 들은 거는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근데 예전 거는 기억을 한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고향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고향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왔죠. 예. 언어 능력 저하.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수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그러니까 뭐야? 명칭 실어증, 치매 중기에 나타나죠. 자꾸만 거식이 있잖아. 그 거식이 막 이러면서 그 명칭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치매 말기에 가면 뭐야? 내 머릿속에 지우개로 어떠한 단어도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무언증.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앵무새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은 짧고 자주 끊어지면 내용이 빈약하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타인의 이야기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뭐야? 치매 증상 중 언어 능력 저하. 자, 진압력 저하. 진압력 저하는 뭐예요? 시간, 날짜, 요일, 장소 이런 거를 깜빡깜빡하는 거. 그래서 날짜, 요일, 시간을 착각하고 심하면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한다.
집과 식구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 시간, 장소, 날짜, 요일, 사람 이런 거를 갖다가 기억하지 못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진압력 장애. 자,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자주 다니던 곳에서도 길을 잃고 헤맨다. 예. 집안에서도 화장실과 안방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자, 실행 기능 저하. 옷 매무새가 흐트러져 있고 옷을 혼자서 입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단추도 못 끼는 거예요. 짝구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도 제대로 못 입어요. 이게 뭐예요? 실행 기능 저하. 자신의 의생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전에 하던 집안일도 못한다. 속옷을 머리에 쓰거나 바지 위에 속옷을 입는다. 실행 기능 저하. 있죠. 어떠한 가전제품도 제대로 조작을 못한다. 있죠. 전자레인지도 어떻게 돌리는지 잊어버린다. 실행 기능 저하. 아셨습니까? 네. 자, 두 번째로 정신행동 증상. 정신행동 증상에는요, 우울증, 정신증, 초조 및 공격성, 수면장애 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울증에는 말수가 줄어든다. 우울증에 걸리면은요 거의 말이 없어요. 심지어 뭐 어떻게까지 나와요? 땡땡땡. 예, 말이 없다. 이렇게 가죠. 예. 의욕상실, 의욕이 없다. 식욕이 감소된다. 수면장애, 자살 충동을 나타난다. 그래서 우울증 하면 대표적인 증상이 이렇죠. 그렇죠? 의욕이 없다, 식욕 감퇴, 수면 장애, 자살. 자, 정신증. 정신증에는요, 망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갖다 고집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망상이라 그러죠. 망상 중에는 의심망상, 피해망상이 많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환청. 누가 얘기도 안 하는데 이분은 듣는 거예요. 환청. 또 환시, 아무것도 없는데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안, 공포로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인다. 초조 및 공격성, 불안 초조해하고 고집스럽고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데 잠시 후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증상 중에 파괴적인 행동을 하시는 그런 어르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치매 초기에 나타나고 오래 가지는 않는다. 자주 발생하지도 않는다. 있죠. 그래서 이 파괴적인 행동은 고집을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뭐라고요? 치매 증상이다. 있죠. 그래서 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나면은 상기시키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수면장애, 얕은 잠을 자고요. 자주 깨어나고 밤에 배회하고 밤에 이제 안 주무시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주무셨으니까 낮에는 또 주무시고 이렇게 되죠. 기타, 물건을 모아서 숨기거나 자주 침을 뱉는 등의 문제 행동을 나타낸다. 자, 치매 합병증. 치매 합병증은요,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불면증, 환시, 주의력 장애 등이 있으면 선망을 의심해라. 그러니까 선생님, 갑작스럽게 어떠한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다. 환시 또는 뭐 불안행동, 초조 이런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망을 의심해라. 있죠. 수시간 내지 수일을 거쳐서 갑작스럽게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걸 뭐라 그런다? 선망이라 그랬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치매에서도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치매로 인해서요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는 낙상, 넘어질 수 있겠죠. 넘어지니까 골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실금, 변실금, 영양실조, 경련, 말기에는 간질 발작을 보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지저하, 인지력이 떨어지고요.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나면 현기증 나고 안절부절 못하고 변비 등 약물 부작용이 나타난다. 자, 치매 치료는요.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병원 진료 받으면서 약물 요법을 한다. 몇 개월?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참 길죠.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비약물요법으로는요 환경을 개선해 준다. 어떻게? 단순하게 있죠. 치매 어르신의 환경은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인테리어도 어떻게? 단순하게. 그 다음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준다. 행동 개입은 설득, 강화, 필요시, 격리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인지 및 활동 자극에 있어서는 대상자에게 익숙하며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자, 예방은 어떻게 해야지 되냐? 치매 예방은 성인병을 철저히 관리하고 소량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성인병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 있죠.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뇌졸중이 올 수 있죠. 뇌졸중으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가 오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운동, 취미활동, 사회활동을 지속한다. 3. 기억력 장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치매 조기 검진을 받도록 한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하고 있죠. 자, 기억력 장애 증상은 기억력 장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책이나 신문 읽고 기억하지 못한다. 약속 시간을 잊어버린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길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뭐예요? 기억력 장애 증상이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뇌졸중. 뇌졸중이란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한의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중풍이라 그러고 양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 그런다. 뇌졸중의 관련 요인은 흡연, 담배. 예. 담배가 동맥경화를 유발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뇌졸중의 가족력. 가족력이라는 건 뭐예요? 식생활이라 그랬죠. 식생활. 예. 그다음에 과거력이 있는 분.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위에 뇌혈관이 막히고 어느 부위에 뇌혈관이 터졌냐,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뇌졸중은 특징이 뭐냐면 반대로 나타나요. 증상이. 그러니까 왼쪽에 뇌출혈이 오면 뭐야? 오른쪽 마비와 함께 언어장애가 같이 와요. 예, 왜냐하면 왼쪽에 언어 중추가 있어가지고. 오른쪽에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지면 어느 쪽에 마비가 와요? 왼쪽에 마비가 와요. 아셨죠? 자, 반신마비,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와 앞면 하부에 마비 증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전신마비, 뇌관 손상 시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저하가 온다. 뇌관이 손상이 있으면 뇌관 쪽에 어떻게 돼요? 뇌졸중이 오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저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 근무할 때 68세 어머님이 뇌출혈로 오셨어요. 그랬는데 의식이 없어요. 이게 꼬집으면 통증에 대해서만 약간 반응을 일으켜요. 어디가 그리고서는 전신마비죠. 뇌관이 손상을 입은 거죠. 있죠. 반신감각장애, 손상된 뇌의 반대쪽으로 얼굴이나 팔다리, 시각, 촉각, 청각 장애가 오는 거예요. 언어장애, 어느 쪽이 손상을 입어요? 좌측뇌가 있죠. 좌측에 언어 중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측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함께 언어 장애가 같이 온다. 두통, 구토, 극심한 두통과 구토, 의식 소실이 동반된다. 이게는 뇌압이 상승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토가 생기는 거죠. 의식 장애, 뇌관 부위나 뇌 손상 부위가 강범위하게 클 때는 뭐야? 의식이 저하된다. 손의 손상. 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운동신경이 있다 그랬죠. 운동신경이. 그래서 손해가 손상이 입으면 오심구토, 어지럼증과 함께 몸의 불균형을 보여요. 몸의 불균형을 보여요. 그래서 운동실조증이 와요. 운동실조증.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는 증상은
뇌졸중의 증상 중 뭐냐? 운동실조증. 이거를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자꾸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증상은 뇌졸중의 증상 중 무엇이냐? 1. 반신마비, 2. 반신감각장애, 3. 운동실조증. 운동실조증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한쪽으로 쓰러진다고 하니까 그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신마비지 이렇게 또 가시더라고. 아셨죠? 이거는 술 취한 사람처럼 균형 감각이 없다. 균형 감각이 없는 건 뭐냐면은 손해가 문제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뭐야? 운동실조증으로 가야죠. 자, 운동실조증은 어디에 뇌졸중이 발생하여? 손에 운동신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해 뇌졸중 발생 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 자, 시력장애. 시력장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복시. 복시는 뭐예요?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 이걸 복시라고 그러죠. 시야장애. 시야장애는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같이 이렇게 딸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딸의 얼굴이 반이 있잖아요. 깜깜하더래요. 이게 뭐야? 시야장애지. 있죠. 예, 뇌졸중의 증상이요. 자, 삼킴장애. 연화장애, 삼켜지지 않는 거.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든 연화곤란이 온다. 이거를 삼킴장애. 혈관성 치매.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치매 증상이 갑자기 발생한대요. 이게 뭐예요? 혈관성 치매. 있죠. 이게 치매 중에 치매는 점점 나빠진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인지장애가 온다. 이러면 뭐야? 혈관성 치매를 의심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혈관이 막히는 거. 이렇게 뇌혈관이 한쪽에서 터지면 큰일 나겠죠. 네. 자, 뇌졸중의 전조 증상 해가지고요. 우리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빨리 캐치를 해서 병원에 4시간 안에 도착을 하면은요, 이분을 장애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1.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왠지 둔하다. 그 다음에 2번.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말이 어눌해진다. 이러면은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죠. 3. 일어서거나 걸으려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4.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 5.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어떻게 돼요? 둘로 보인다. 이 둘로 보이는 게 뭐예요? 복시. 있죠. 네. 6. 갑자기 벼락치듯 심한 두통이 있다. 7. 의식장애로 깨어도 깨어나지 못한다. 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웃어보세요. 한쪽 발 올려보세요. 이거는 웃어보세요. 양쪽 손을 올려보세요. 이거는 뇌졸중의 증상 중 어디를 확인하기 위한 건가? 안면 마비 및 팔다리 마비가 있는지, 팔에 마비가 있는지. 문제 답이 나왔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뇌졸중의 전구 증상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어르신 한번 웃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이 하고 웃어야지 되는데 이 하고서는 있죠. 네. 그러니까 웃어보세요. 양손을 갖다가 들어보세요. 이거는 뇌졸중의 증상 중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거냐? 얼굴 마비나 팔에 마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어요. 자, 뇌졸중의 치료 및 예방은 1. 혈전, 용해제를 사용한다. 또는 항응고제를 복용한다.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CT 찍어서
뇌경색이다, 뇌혈관이 막혔다 이러면은 4시간 아니면은요 혈전 용해제로서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가 있죠, 녹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뇌출혈이다 그러면 항응고제를 쓸 것이고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자, 이 내부종 등 생명이 위급할 때는 수술을 받는다. 자, 3. 뇌졸중 전구 증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피한다. 4번 재활요법을 병행하며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빨리 재활을 하시면요 그래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죠. 있죠. 자, 5번에 연하곤란, 삼킴장애 또는 구음장애, 발음이 어눌한 대상자는 뭐예요? 흡인성 폐렴 예방에 주의한다. 밑줄짝 현관폐. 아셨죠? 예. 그러니까 삼킴장애나 구음장애 대상자에게 올 수 있는 합병증은 흡인성 폐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르신을 식사 드리다가 어르신이 장기침을 해요. 이 장기침을 한다는 건 뭐예요? 사리가 들린다는 거죠. 사리가 들린다는 거는 잘 연하곤란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데 국을 떠 드시는데 국물이 자꾸 흐른다. 이러면은 삼킴 장애가 있는 거죠. 이럴 때 뭐예요? 어르신 한번 웃어보세요. 이해해 보세요. 그러는 거죠. 이해해 보라 그러는데 어때? 이러면은 이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간단하게 이쑤시개 같은 걸로 여기 콕콕 찔러보고 여기 콕콕 찔러보면 한쪽이 뭐 둔하다, 이거 말이 어눌하다 이러면은 뇌졸중을 의심해보고 빨리 119로 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죠. 있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병원에만 모시고 가면 CT 찍으면 그 다음부터 치료가 짝짝 되니까.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3. 파킨슨 질환. 파킨슨 질환. 자, 파킨슨 질환은 중추신경계 퇴행성 변화로 원인은 불명확하다. 또 원인 또 모르겠대요. 있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들이 파괴되는 질환이다. 신경 전달 물질인 신경세포가 파괴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경세포가 죽는 거죠. 어떻게? 퇴행성으로.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뭐예요? 만성 질환, 퇴행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파킨슨 질환이 노인성 질환이죠. 그러면은 증상은 어떠냐? 여기서는 증상이 중요하죠. 무증상. 무표정. 행동이 느리다.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 가만히 있으면요 더 떨려요. 근데 이 떨림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떨림이 좀 줄죠. 구분 자세. 그 다음에 균형 감각 소실. 통증. 자, 선생님이 신경을 손상시키고 있으니까 신경이 파괴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통증이 나타나겠죠. 피로, 우울, 변비, 수면장애, 감정의 변화, 무감정, 인지능력의 감소. 자, 여기에서 선생님 봐봐요. 이 파킨슨 질환은요 신경계 질환으로 가요. 그 다음에 치매는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보고, 이거는 파킨슨 질환은요 중추신경, 우리 중추신경에서 모든 것이 다 관여를 하잖아요. 로봇도 작동하듯이. 근데 이 중추신경 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내 몸이 아닌 거지. 그러고서는 어떻게 돼요? 무표정. 그래서 파킨슨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책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요, 눈 깜빡임도 없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앉았다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서동. 그 다음에 돌아 눕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행동이 느려진다. 그 다음에 근육이 어떻게 돼요? 경직돼요. 근육이 경직되고 구분 자세. 그래서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해야지 되냐?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근육 스트레칭 및 관절 운동을 해야지 된다. 밑줄짝 현관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이 필요한 질환은 파킨슨병. 왜? 파킨슨병이 근육을 경직시켜주고 자세를 이렇게
굽게 만드니까 그래서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예, 예. 그래서 선생님 파킨슨 질환하고 치매하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좀 구분해 본다면은요, 이 파킨슨 질환은 이렇게 좀 멍 때리고 이렇게 행동이 잘 안 되니까 이게 겉으로 봐서는 약간 좀 저기 한 것 같아요, 있죠. 그렇지만 인지 장애는 없다 이거예요. 똑바라요. 인지장애는 없어요. 왜?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어떻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있죠. 그러는데 이게는 파킨슨 질환 어르신들은 겉봐서는 약간 좀 맛이 간 것 같아. 있죠. 근데 치매 어르신은 봐요. 겉봐서는 멀쩡하셔요. 그러는데 하는 행동은 뭐예요? 약간 맛이 갔지. 있죠. 있죠. 그래서 치매는 신경정신과 질환 이렇게 가고요. 파킨슨 질환은 신경계 질환이다. 약간 구분이 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이 파킨슨 질환은 중추신경의 퇴행성 질환으로 온다는 것 좀 꼭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안정시 떨림, 근육경진, 균형감각이 소실되고 무표정, 행동이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해서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해라. 아셨죠? 이거는 하나에서 포인트 하나는 좀 알고 가셔야지 되는 게, 이 파킨슨 질환에서는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해줘야지 된다. 이거 좀 꼭 좀 알고 가셔요. 아셨죠? 그래서 근육 스트레칭 및 관절 운동이 필요한 질환은 파킨슨 질환 이렇게 갑니다. 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